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당이 도내 지역구 후보자 면접을 다음 달 3일 갖기로 하는 등 총선 공천 일정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면접으로 그동안 실시되어 온 현역 의원 평가와 적합도 조사를 종합해 경선 참여 탈락자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북 창당대회를 마친 이낙연 신당 측은 도내 모든 선거구에 후보자를 내겠다고 밝혀 선거구도가 출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 산업단지의 세아제강, GL캠과 공장 증설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전북자치도와 군산시와 협약을 맺고 방관공장과 천연화합물 공장을 각각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들 기업의 올해 첫 투자로 또 다른 투자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익산시민 270여 명이 화가로 데뷔했습니다. 문화도시 일시민 일미술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그림을 속리문화예술회관에 전시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 20대부터 90대까지 전 세대가 참여해 문화시민으로서 자긍심을 높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6일 금요일 종합뉴스입니다. 군산과 익산 등 도내 민주당 총선 후보자 면접이 다음 달 3일 실시됩니다. 민주당에 따르면 도내 9개 지역구 후보자들에 대한 면접을 다음 달 3일 중앙당 당사에서 동시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날 면접은 경선 무대에 오를 최종 주자를 선정하기 위한 마지막 관문입니다. 면접은 지난 24일과 25일 이틀 동안 실시된 후보자 적합도 조사, 현장 실사 등과 합쳐 점수를 매긴 뒤 경선 배수 압축 규모를 정하게 됩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 이석현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이 도내 모든 지역구에 후보를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오늘 전북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가 어렵지만 민주당은 사법 리스크에 매달려 민생을 돌볼 여력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전북만 유일하게 예산이 줄었다며 국회의원들이 유능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총선은 구태 정치와 새로운 정치의 한판 대결이 될 것이라며 기성 정치에 가로막혀서 중앙에 진출할 수 없었던 정치인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익산시가 지역발전 관련 총선 공약 30건을 발굴해 정치권에 제안했습니다. 시는 오늘 농축산식품, 복지보건 등 6개 분야에서 12조 1,592억 원 규모의 공약 30건을 발굴해 현역 국회의원과 총선 출마 예비 후보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공약에는 전라선 고속화, 국가식품 클러스터 산업선 구축, 2차 이전 공공기관 유치 등 기반시설 조성이 주요 내용으로 꼽혔습니다. 익산시는 지역 현안이 빠르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산시가 세아제강, GL캠과 올해 첫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세아제강은 군산 국가산업단지의 강관 공장을, GL캠도 국가산단의 천연화합물 공장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올해 첫 투자가 이뤄지면서 또 다른 투자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군산 국가산업단지에 자리한 세아제강. 지난 2009년 군산 공장을 처음 준공한 이후 2018년 11조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세아제강이 332억 원을 투입해 공장 안 여유 부지에 강관 공장을 증설합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강관은 도내 건설사에 납품하게 되며 32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계획입니다. 대전에 본사를 둔 2차 전지 기업인 GL캠. 지난 2022년 군산 공장을 짓고 2차 전지에 사용되는 음극재 등 천연화합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GL캠도 250억 원을 투입해 공장을 증설하고 49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GL캠은 최근 2차 전지 기업이 새만금에 대거 투자함에 따라 공장 증설을 하기로 했습니다. GL캠은 2차 전지용 바인더 기술을 최초로 국산화하여 새만금 산단의 2차 전지 특화단지 지정과 더불어 우리 군산이 글로벌 2차 전지 밸류체인의 시작과 끝을 담당하는 국가 첨단 전략산업의 중요 거점 지역임을 방증한다 할 것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는 지난 24일 이들 기업과 투자 협약을 맺고 올해 안에 공장을 준공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올 들어 군산의 첫 민간 투자입니다.
지난해 군산시와 투자협약을 맺은 기업은 21곳, 투자 금액은 8조 8천억 원, 고용 계획은 6,800여 명입니다. 미래의 먹거리로 떠오르는 새만금, 2차 전지 기업을 중심으로 산업 생태계가 빠르게 구축되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여야 합의로 지난해 말 겨우 확보된 새만금 예산 일부를 기획재정부가 풀지 않으면서 재량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기재부는 새만금 국제공항 327억 원과 연결도로 116억 원, 신항만 1,190억 원, 내부개발 395억 원을 수시 배정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수시 배정으로 지정된 사업은 기재부가 허락할 때까지 예산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도는 기재부가 재량권을 남용하고 있고 새만금 신항과 내부개발은 적정성 검토와도 관계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이 산업단지에 이어 관광과 수변도시까지 투자 유치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올해 첫 투자 유치 TF 협력 회의를 열고 올해는 관광 분야와 수변도시의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새만금 산업단지 투자 유치가 10조에 달하는 성과를 거두면서 분야를 확대하기로 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새만금청은 신속한 투자자 대응과 효율적인 투자 유치 활동을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할 방침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원합니다. 직불금은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과 농사 면적에 비례해 지급되는 면적직불금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농직불금은 올해 지급 단가를 13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지원 신청은 오는 2월 중에 문자와 ARS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며 3월 4일부터 4월 말까지 읍면동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전북자치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익산 왕궁리 유적 주변을 지나는 국도 1호선의 선형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협의회는 지난 25일 열린 제280회 원례회에서 국도 1호선이 동서로 단절돼 있어 왕궁리 유적 보전과 활용에 어려움이 크다며 해당 구간 도로의 지하화 등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국가식품 클러스터 물동량 증가에 따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식품 클러스터를 포함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채택한 건의안은 국토교통부와 문화재청 등 관련 기관에 보낼 예정입니다. 익산시가 설 명절을 맞아 재정자금 682억 원을 집행합니다. 집행 분야는 사회복지 330억 원, 각종 공사 용역 물품 대금 등 91억 원, 경상적 경비 261억 원입니다. 시는 원활한 자금 집행을 위해 대기자금 700억 원과 지방세, 국도비 보조금 등을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시는 설 명절에 시민들의 자금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명절 전까지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시가 공동주택 공동체 문화조성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군산시는 공동주택 단지의 이웃 간 소통을 위해 프로그램과 시설 보수 사업을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10개 단지의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비로 단지당 200만 원을, 커뮤니티 시설 보수로 2개 단지에 각각 790만 원을 지원합니다. 보조금은 30% 이상 자부담이 적용되고 입주자 대표회의 동의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23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군산 농업인의 생산비 부담을 줄이고 필수 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입니다.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한경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산시 필수 농자재 지원 조례안을 어제 원안 가결했습니다. 조례안은 시장과 농업인의 책무, 지원 대상, 필수 농자재 지원, 중복 지원 환수 등의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한경봉 의원은 필수 농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농업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조례 개정으로 농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군산시의회 청렴도가 낮은 것은 민주당의 일당 독점 체제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군산시의회 윤세자 국민의힘 시의원은 지난 24일 5분 발언을 통해 지난해 군산시의회 종합청렴도는 4등급으로 낙제점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산시의회 의원 23명 가운데 22명은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있다며 견제와 비판이 사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의원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당에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당과 상관없이 제대로 일을 하는 인물론을 강조했습니다. 익산시가 문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1시민 1미술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 결과 20대부터 90대까지의 시민 270여 명의 작품들이 솜리문화예술회관에 전시됐는데요. 시민들은 직접 그린 그림이 전시되니 작가가 된 것 같다며 프로그램이 앞으로도 계속되길 바랐습니다. 김은서 기자입니다. 미술 작품들이 전시돼 있는 솜리문화예술회관. 수채화 서예 등 다양한 작품들이 가득합니다. 이 작품들은 익산 시민 277명이 직접 그린 그림입니다. 익산 문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1시민 1미술 프로젝트가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됐습니다. 20대부터 90대까지 시민 270여 명은 41팀으로 나뉘어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각 팀은 야외 활동 등 매주 2시간씩 미술 수업 12차례를 들었습니다. 미술 수업은 지역의 특색을 살려 그림을 그리는 내용으로 진행됐습니다. 지역 특색을 그 춘포 동네 위주로 어반 스케치용으로 해서 그런 수업을 해서 재밌는 활동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수업에 참여한 시민들은 전시회에 자신들의 작품이 걸려 있어 작가가 된 것 같아 뿌듯하다고 전했습니다. 소시민들이 하나하나 모여가지고 이런 걸 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작품 전시회를 이렇게 하러 와서 보니까 재능 있는 분들도 많이 있고. 77세의 시민도 그림을 그릴 줄 몰랐는데 그릴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여기 하늘도 산도 강도 바다도 조금 많은 풀 한 포기도 보는 그 마음도 정신도 달라지고 너무 기쁘고 행복했어요. 또한 장애인들과 함께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회재활교사도 학생들의 재능을 발견하는 시간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말을 못하는 친구가 막 허허허 소리 내서 웃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런 기회가 앞으로 더 많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작품 전시는 오는 2월 7일까지 이어질 계획입니다. KCN 김은서입니다. 익산의 사업장 평균 급여가 전국과 전북 평균 수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좋은정치 시민넷에 따르면 지난해 익산 사업장의 평균 급여는 3,436만 원으로 전국 평균 4,233만 원은 물론 전북 평균 3,673만 원보다 낮았습니다. 익산의 전국 평균 급여의 기준으로는 81.2%, 전북 평균에서는 95.5% 수준을 보였습니다. 좋은정치 시민넷은 전북과 익산의 경제 활성화와 인구 감소 억제를 위해서는 기업을 유치할 경우 임금 수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 유치 목표와 방향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익산 전북기계공고가 개교 이래 가장 많은 삼성전자 합격자를 배출했습니다. 전북기계공고는 지난해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고졸 공개 채용에서 재학생 18명과 졸업생 24명 등 42명의 합격생을 배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공채 시험에 대비해 맞춤형 방과 후 교육을 꾸준히 진행한 것이 합격률을 높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 모델 개발 사업으로 전북 거점 졸업생 취업 지원센터를 운영했습니다. 익산 마동의 한 아파트 정문 도로변에 누워있던 70대를 차로 쳐 숨지게 한 경찰관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익산 경찰서에 따르면 경찰관 A씨는 어제 오후 10시 10분쯤 누워있던 B씨를 차로 친 뒤 응급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등을 확인해 운전자를 특정했습니다. 경찰관 A씨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광철 군산수협조합장이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조합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지난해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김 조합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최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 차례 전과가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범행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조합장은 선거 한 달여 전인 지난해 2월 조합원에게 전화해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요청하고 공보물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도내 학교폭력이 급증하는 가운데 중학교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자치도 교육청에 따르면 학교폭력 신고는 지난 2021년 1,731건에서 지난해 2,538건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중학교는 1,145건으로 전체의 45%를 차지했고 초등학교 843건 33%, 고등학교 221건 22%입니다. 유형별로 보면 단순 폭행이 99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 관련 사건이 423건, 따돌림 368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익산시가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점검을 강화합니다. 점검 대상은 대기 폐수 배출 시설 720곳 가운데 행정처분 이력이 있거나 지난해 점검받지 않은 사업장 등 288곳입니다. 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 정상 작동 여부와 무단 방류 등의 위반 사항이 있는지 살필 계획입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위반 사업장 65곳을 적발했으며 중대 위법 사항이 적발된 13곳을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지난해 군산의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1년 전보다 큰 폭으로 떨어지고 중대형 상가는 소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군산의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13.7%로 전년 대비 6.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중대형 상가는 17%로 1.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투자 수익률은 소규모 상가 0.75%, 중대형 상가 1.16%로 전분기보다 각각 0.17%포인트, 0.49%포인트 올랐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내 유초중고등학교의 다문화 학생 증가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다문화 학생은 9,281명으로 2021년 8,766명에 비해 5.9%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학생 수는 10,000명 이상 줄어 다문화 학생 비율은 2년 동안 4.1%에서 4.6%로 늘었습니다. 이런 추세면 2, 3년 안에 도내 다문화 학생 수는 10,000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완주군이 관계 인구를 늘리고자 출향인과 지역 연고자 등을 대상으로 완주사랑 군민증을 발급합니다. 대상은 출향인과 학교, 직장 등 지역 연고자, 고향사랑 기부자, 명예 군민입니다. 군민증을 발급받으면 고산자연휴양림과 대한민국 술 테마박물관, 대둔산 케이블카 등 완주군 주요 관광지에서 군민과 동일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오는 29일부터 군청 누리집을 통해 가능합니다. 전북자치도가 총선을 앞두고 정당 현수막 일제 점검에 나섰습니다. 전북자치도는 26일부터 2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와 정당 현수막 일제 점검을 시작합니다. 현수막은 정당별로 각 읍명동에 2개 이내만 설치할 수 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 요구를 먼저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철거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은서입니다. 군산 시간여행 마을이 한국관광공사에 2월 가볼 만한 곳으로 추천됐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옛 감성을 간직하고 있는 우리 동네 레트로라는 테마 여행지로 군산 시간여행 마을을 추천했습니다. 군산 시간여행 마을에는 군산 항쟁관, 초원사진관 등 근대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한 달 동안 도내에서 태어난 아이가 역대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매달 출생하는 아이는 대략 500명에서 600명 선을 유지했지만 지난해 11월은 489명에 그쳤습니다. 지난 2014년 1월 전북자치도 출생아 수는 1,460명으로 사망자 수보다 278명이 많았지만 2015년 말부터는 사망자가 출생아 수를 앞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결혼 기피와 결혼을 해도 출산을 안 하는 경향이 더 강해지면서 출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익산시가 난임 부부를 위한 한방 난임 치료 지원을 확대합니다. 시는 기존 여성 180만 원, 남성 50만 원이었던 한방 치료 지원을
남성 난임의 증가에 따라 성별 구분 없이 부부 한 쌍 기준 230만 원을 지원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4개월간 한약, 침, 뜸 등의 한방 치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익산시에 거주 중이며 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의 난임 부부로 보건소 한방진단실에서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익산시가 주민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우리 동네 늘 배움터 운영시설을 모집합니다. 우리 동네 늘 배움터는 접근성이 낮은 읍면동 지역의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유휴시설을 사용 가능한 40곳을 모집합니다. 시는 이들 시설에 학습 매니저 파견, 주민학습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청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평생학습관 누리집을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오는 4월 총선에서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한 신영대 국회의원이 본격 새몰이에 나섰습니다. 신영대 국회의원은 내일 오후 4시 수송동 강남빌딩 2층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총선 승리를 향한 결의를 다집니다. 신 의원은 이날 지난 임기 동안 쌓아온 지역 현안 성과를 이어나가 군산을 더 크게 발전시킬 적임자라는 점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한편 신 의원은 지난해 12월 민주당 1차 예비후보자 검증을 통과하고 지난 12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후 선거운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남중동 북부 새마을금고는 남중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백미 20kg 77포를 기탁했습니다. 기탁품은 임직원, 이사, 조합원 등이 십시일반의 정성을 모아 마련했으며 소외계층과 저소득 가구 77세대에 따뜻한 마음을 담아 전달될 예정입니다. 한편 북부 새마을금고는 1999년부터 사랑의 좀돌이 운동을 전개해 지역사회 기부문화 확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익산시 어양동 통장협의회와 주민자치위원회가 희망 2024 나눔 캠페인 이웃돕기 성금에 1,0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성금은 천만송이 국화축제 먹거리 부스 수익금으로 마련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일 예정인데요. 두 단체는 지난해에도 국화축제 수익금 1,000만 원과 사랑의 딸기잼 나눔 행사 수익금 100만 원을 위기 가구에 지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은 낮아 춥겠습니다.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출발해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며 매우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